아이 키우면서 언제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을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저 또한 첫째와 둘째 키울 때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 심심해 보이는데 지금 자리 났을 때 안 보내면 나중에 못 보내는 거 아닐까? 36개월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아이한테 좋다던데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어린이집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저는 첫째는 27개월에 둘째는 23개월에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돌려도 두 아이 모두 최소 두 돌까지 가정보육을 할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가정보육을 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언제 어린이집에 보내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두 돌까지 가정보육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점이 컸는데요. 요즘 전문가들이 소위 콘티졸 호르몬이라고 해서 아이가 가정보육 할 때보다 어린이집에 있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 화제였는데 저는 사실 막상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내가 더 길게 오래 돌봐주고 싶다가 본질적인 이유였거든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돌봐주시지만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아이 입장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첫째의 까다로운 기질과 늦은 언어 발달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정말 예민했고, 그리고 12월생이라 그런지 언어가 느렸어요. 그래서 소통이 완벽하지 않아서 때가 많았고, 어린이집에 이대로 보내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클 것 같았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아직 말이 트이기 전에 27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래 아가들이 짧게라도 엄마 가지마 라고 말할 때 저희 아이는 그냥 엄마만 부르면서 울었었고, 말이 좀 더 터지면 보내자 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근데 반전이 있었는데 첫째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너무 잘했어요. 처음 며칠은 울었는데 6일차부터는 밝게 인사하고 스스로 어린이집 문을 닫고 들어갈 만큼 제가 우려했던 거는 달리 적응을 잘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조금 더 트이면 보낼 걸 하는 아쉬움은 살짝 남아 있습니다. 반면 둘째는 23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낼 예정인데요. 둘째는 기질이 정말 순해요. 새로운 키즈 카페나 공공장소에 가서도 금방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확실히 첫째보다는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언어도 빠른 편이라 20개월인 지금 30개 단어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고 아니, 안아, 무거워 등등 불편함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어서 첫째보다 이른 23개월 입소 결정에도 덜 걱정되고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오히려 더 늦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도 제가 느끼는 걱정이나 고민은 첫째랑 비교하면 둘째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제가 애들을 가정보육하면서 주변에 아는 엄마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정보육하면서 아이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가 심심해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가정보육을 오래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루 루틴을 어린이집처럼 규칙적으로 잡았다는 건데요.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처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밥 먹고 동일한 시간에 낮잠 자고 잘 지켜주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낮잠 패턴이 어느 정도 잘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첫째가 너무 힘들게 낮잠을 재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루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랑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도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는 제가 루틴을 좀 빠르게 그리고 낮잠을 잘 재웠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가정보육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친한 엄마도 아이가 낮잠을 너무 안 자려고 하니까 아이 함께하는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잡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동일한 시간에 졸려 보이지 않아도 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밤잠도 낮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불을 끈다거나 책을 읽고 자야 한다는 일종의 잠자기 전에 의식을 만들어준다거나 루틴 잡기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 때는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첫째의 가정보육이 더 힘들긴 했어요. 아이가 낮잠 자는 게 안 되면 유모차에 태워서라도 같은 시간에 재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엄마도 아이도 어떤 시간에 뭘 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루틴이 잡혀야 안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화센터나 육아지원센터
그리고 방문 수업 등 외부 활동을 루틴에 맞춰 넣으면 집에서만 양육을 해도 수월하게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어요. 첫째는 활동량이 많고 까다로운 기질이라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27개월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문화센터를 끊이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루 2개의 수업을 소화한 적도 있고요. 반면 둘째는 문화센터를 2개월 정도만 다니고 대부분 집에서 놀아줬는데요. 물론 활동량의 차이 때문인지 첫째는 시간이 빨리 가고 둘째는 더디게 느껴지더라고요. 때문에 체력과 날씨 여건만 된다면 아이랑 무조건 나가는 게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제가 아이를 27개월까지 가정보육하고 있을 때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첫째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니 아버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빨리 보내야 사회성 생기는 거 아니니?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고민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27개월 전후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사회성을 눈에 띄게 보이게 배우긴 어려워 보였는데요. 실제로 저희 첫째 아이도 43개월쯤 돼서야 친구의 개념을 알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친구가 있어도 관심이 없고 혼자 놀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중에는 만 3세 이전의 사회성은 또래보다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즉 어린이집이 사회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건데 물론 알게 모르게 사회적 경험이 쌓이긴 하겠지만 사회성 때문에 무조건 빨리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정보육의 아쉬움도 컸는데요. 힘든 날에는 똑같은 음식 주기, 계란밥이나 미역국도 하고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이에게 짜증나는 날도 있었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적지 않게 한 적 있습니다. 실제로 첫째가 20개월 전후 때쯤 제가 둘째 임신하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마침 첫째의 배변 훈련이 진행됐었는데 배변 훈련하면서 팬티에 싼 대변 치우고 또 소변 치우고 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힘든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있다고 해도 가정보육이 결코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가정보육을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내 아이의 감정, 피로, 언어, 기질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점들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엄마라는 역할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웠더라고요. 가정보육을 오래 했어도 더 많이 안아줄 걸 하는 후회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어린이집 보내지 마세요가 아니라 보내는 게 잘하는 거다, 안 보내는 게 잘하는 거다. 편가르기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저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을 언제 보낼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찍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둘째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27개월에 보냈는데 아직 엄마 아빠 정도밖에 못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안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생각보다 빨리 어린이집에 적응을 했고 언어는 한 31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더라고요.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의 적응력은 빠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보육이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하면서 행복한 엄마로 아이를 대할 수 있는가인데요. 엄마가 지치고 힘들어서 매일같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미안하다고 안아주고 다음날 또 소리 지르고 다시 안아주고 이러면 어린이집보다 가정보육하면서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지 않을까요? 때문에 부모님이 버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 가정보육을 조금 더 하시는데 한 표를 던져봅니다. 오늘 영상이 언제 어린이집을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라는 길 위에 계신 부모님들 정말 응원합니다.